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상일여고 국어를 전담하는 이금주입니다. 자, 이제 2학기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일여고 2학기 개학이 8월 11일인데요. 그때 개학하고 나서 6주 뒤인 9월 25일에 2학기 첫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중간고사까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당장 2학기 때 우리가 뭘 배우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학습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카테고리별로 문학, 문법, 화작으로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쌤이 노란 색깔로 적어둔 것들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단어명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한국 문학의 흐름, 그리고 문법은 국어의 역사와 한글 맞춤법, 화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 이라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단원이 3단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은 단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1학기 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전체를 다 시험 범위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과서의 분량만큼 학습지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단원들을 다 배우진 않아요. 좀 중요한 단원들을 선별적으로 배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의 단원이 이제 2학기 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의 단원명을 보면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문학사의 흐름을 좀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옛날 작품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대 문학까지 쭉 단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작품명을 실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과서에 뭐 제망매가라는 작품도 실려 있고, 뭐 현대시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현대시가 실려 있는데 1학기 때 경향과 비슷하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학습지로 추가적인 프린트들을 얼마든지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학은 좀 이런 고전이 들어간다는 거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은 국어의 역사라고 되어 있죠. 문학이랑 결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문법도 좀 역사적인 내용들, 특히 이제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 우리말의 문법이 어땠는지 중세 문법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좀 특이한 것은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한글 맞춤법이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음운 변동이랑 같은 단원으로 묶여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한글 맞춤법이 공통국어 2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같은 단원이거든요. 이 같은 단원에 중세 문법도 들어가 있고요. 현대의 한글 맞춤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중세 문법과 현대 문법을 비교하는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작입니다. 화작은 화법과 작문을 화작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법은 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작문은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단원명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화작도 좀 가벼운 내용의 화작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그런 글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펫숍 지문 기억나시나요? 펫숍의 단점들이 쭉 나왔던 지문들, 뭐 또는 동물의 인권과 관련된 지문도 있었고요. 또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관련된 지문이 있었죠. 자, 그리고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토론 지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학, 문법, 화작 이렇게 3가지 파트를 배울 때는 화작을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작 지문은 사실 지문을 읽어봤을 때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아요. 차라리 뭐 문학에 있는 고전 문학이라든지 외울 게 많은 중세 문법 이런 것들이 체감상은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1학기 시험지 결과를 보면요.
문법에서는 다 맞췄는데 화작에서 틀리고 뭐 토론 지문이라든지 도파민 지문에서 틀리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작 지문일수록 더 내용을 세분화해서 꼼꼼하게 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협상은 토론이랑 되게 비슷할 거예요. 토론에서 순서가 중요했고 또 각 입장,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은 뭐였는지,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이 세분화해서 다 외워야 됐던 것처럼 자, 마찬가지로 화작 이 협상에 들어가는 것도 협상의 과정들, 이 협상 참여자들이 각 주장하는 것들이 뭔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학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1학기 때도 사실 문제가 단편적이진 않았어요. 단편적이라는 거는 작품 하나를 두고 그 작품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단편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학기 때도 우리 가지문, 시험지에 가지문이 있었고요. 나지문이 있었고요. 가와 나지문 비교하는 문제들 되게 많이 나왔었죠.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복합적인 기조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1학기 때는 모든 문학들이 다 현대문학이고 모든 문법이 다 현대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현대문법 안에서 비교를 하고 현대문학 안에서만 비교를 했다면 이제 2학기 때는 고전과 현대의 비교들, 그러니까 단순히 작품과 작품 간의 비교가 아니라 고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대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시기별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학기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지 좀 키워드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개강은 8월 8일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 개학이 8월 11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주 뒤가 바로 중간고사입니다. 그런데 6주라는 시간이요. 여러분들 개념들을 다 숙지하고 응용 문제까지 연습하기에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학보다 3일 더 일찍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출제 경향을 반영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1학기 때도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교과 내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상일여고 선생님들이 이런 유형을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상일여고만 전담을 하고 있고 지금 상일여고만 한 3년 동안 쭉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함정 포인트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출제 유형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맞춤별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쌤이 1학기 때랑 완전히 다르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쌤이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양한 형식의 과제를 배부를 해드리고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어보는 게 똑같아도요. 어떻게 물어보냐, 어떤 형식으로 물어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유형 중에 하나가 학교 시험에 적절성 여부를 물어보는 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 OX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적절하게 판단을 했느냐 적절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느냐까지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물어봐도 어떤 유형으로 내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단순히 OX 문제라든지 뭐 그냥 객관식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유형에 맞게 좀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과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과제를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매주 도플갱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우리 매주 정규 수업 시간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쌤이 도플갱어라고 적어놨죠. 우리 학교 시험지와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시험지의 편집 양식이라든지 글꼴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뭐 문제 유형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함정선지를 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사하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매주 학교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에는 최종 직전 보강을 할 건데요. 쌤이 직전 보강에는 문제 난이도를 확 끌어올려서 여러분들께 정말 최종적으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쌤이 한 40문제에서 50문제 사이 정도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내신에서 1등급을 맞는 친구들도 시험 전날에는 10개 이상 문제를 틀릴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쌤이 난이도를 이렇게 어렵게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대비를 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되게 어렵게 나와서 당황하는 것보다 대비를 할 때는 어렵게 그리고 막상 학교 시험을 볼 때는 금주쌤이랑 했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좀 어려운 난이도로 직전 보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선생님이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맞춤별 프로그램이라고 적어놨어요. 사실 우리 학년부터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등급제가 완전히 개편되면서 사실 선생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도 9등급제였고요. 지금까지 쌤이 수업을 하던 것도 다 9등급제에서 수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상 5등급제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 등급별로 여러분들의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존 9등급제는 등급이 좀 촘촘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등급 상승이 되게 많았던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상일여고 친구들은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적인 1등급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쭉 수업을 하는 동안 3년 내내 국어가 무조건 1이다 이런 친구들이 잘 없었어요. 왜냐? 2등급 친구들 중에서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 또 3등급이 1등급까지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등급제는 이 등급 간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에요. 그런데 5등급제는 선생님이 예측하건대 아마 3년 내내 1등급인 친구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등급 간의 이동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등급 간이 촘촘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꽤나 큰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1등급 안에서도 1등급 위쪽에 있는 친구들과 1등급 끝자락에 있는 친구들의 실력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등급 상승이 기존 9등급제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등급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1등급이 나왔던 친구들이 이 1등급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쌤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2학기 때는 정말 개개인별에 맞게 지금의 학습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목표에 맞게 따로따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비상팀, 도약팀, 심층팀 이렇게 세 가지의 관리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팀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 여러분들의 1학기 성적을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표치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팀은요, 목표 등급이 3등급인 친구들, 그래서 1학기 때 좀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왔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목표 등급을 3등급으로 하고 있다. 그럼 비상팀으로 하시면 좋고요. 이 비상팀의 내용은 소규모 수업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내가 1학기 때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수업 내용에 대한 암기가 100%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암기하는 게 많이 어렵다거나 스스로 공부하는 게 어렵다 또는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없어서 부족한 개념들이 많다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암기를 선생님이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채우고 오지 못했던 기초 개념들까지 쌤이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상팀은 소규모 수업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약팀은 목표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인 친구들, 즉 우리가 1학기 때 뭐 2등급, 3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도약팀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바이벌 형식이고요. 이건 1학기 때 우리가 진행했던 서바이벌 형식의 OX 기억나시죠? 서바이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학원에 왔어도 일찍 통과하는 친구들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통과할 때까지 내가 암기를 제대로 못해서 또는 함정선지를 판단을 못해서 통과를 빨리 못한다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다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약팀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암기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헷갈리는 선지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 꼭 한 3개의 선지는 걸러냈다고 해도 헷갈리는 2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꼭 항상 하나씩 틀리는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은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함정 선지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클리닉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심층팀입니다. 자, 심층팀은 학생 주도형이라고 적어놨죠.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표 등급이 확실한 1등급인 친구들. 그래서 추천하는 친구들은 뭐 1학기 때 1등급 나온 친구들을 추천을 하고요. 좀 더 확실한 1등급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심층팀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중상위의 문제까지 다 소화를 하지만 킬러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 킬러 문제라고 하면 외부 지문과의 비교하는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 중에서도 좀 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킬러 문제를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구두 테스트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께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쌤이 학생 주도형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팀은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질문이 있을 때 선생님과 1:1 가외 형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질문팀은 희망하는 학생들만 따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팀들은 다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은 4등급이지만 한 번에 쭉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더 무리를 해도 괜찮으니 이 비상팀만 하기에는 아쉽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비상팀과 도약팀을 같이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학습관리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쌤이 수업에 부가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하든 3개를 하든 뭐 따로 추가적인 수강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꼭 한 팀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 맞춤에 맞게 모든 학생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쌤이 잘 챙겨갈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일여고 1학년 수업은 쌤이 총 4번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저녁 수업 6시 50분부터 9시 50분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엔 12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한 클래스가 있고요. 일요일엔 수업이 2개가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는 6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내신 수업이기 때문에 각 클래스별로 수업 내용과 진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고등학교가 정말 쉽지만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 이 5등급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정말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대비를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잘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1학기 때보다 더 발전된 결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